얼마냐? PC 조립해달라고? 그래, 영상 하나 찍지 뭐. 네 거 조립해주면서. 흰색으로 올 화이트? 근데 집도 다 흰색이지 않냐? 근데 PC까지 화이트면 그래도 화이트여야 돼?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이 PC 조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견적 짜달라, 뭐 부품을 추천해달라, 뭐 조립해달라 등등 정말 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어디 가게라도 차려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화이트에 아주 미쳐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를 테마로 PC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이트 테마로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품들도 있고 또 이런 구성도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장착된 부품들 기준으로 가격이 대략 이렇습니다. 아마 가격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엄청 비싸죠? 예, 생각보다 무진장 비쌉니다. 자, 여기에는 스토리지는 빠졌는데 요청한 친구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쓴다고 해서 일단 테스트 용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M.2를 여기다 연결해 놨습니다. 만약 M.2까지 장착한다면 뭐 작게는 PM981A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TB 정도 한다면 17만 원 이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게임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이나 뭐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좀 여유 있는 스펙을 원한다고 했고, 또 게이밍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CPU는 인텔 1700K로 했습니다. 자,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터보 부스트 기준 5.1GHz, 실사용 구간에서는 올코어 기준으로 한 4.7GHz로 작동을 합니다. 자, 보드는 화이트로 맞추려다 보니까 모델이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거기에 1700K를 여유있게 품을 수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 이 에이수스의 Z490 스트릭스 보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12 플러스 2페이지의 전원부를 갖추었고요. Z490 메인보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에이수스가 전원부나 뭐 전반적인 성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장착된 이 보드는 인텔 2.5GB 이더넷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경우라면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기가용 랜 카드를 별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신 바이오스 및 이더넷 펌웨어를 적용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램 포트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에이수스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에이수스도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요. 만약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해당 부분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메모리는 사실 이 케이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화이트 제품이니까 케이스는 당연히 화이트가 돼야 되겠죠. 제가 커세어 그 680X 케이스를 예전에도 리뷰했었고 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조립이나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 편의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세어 깔맞춤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도 이번에 도미네이터 화이트로 신제품이 나온 게 있어서 작업성을 감안해서 용량은 32GB로 세팅을 했고요. 메모리 클럭은 풀뱅 기준으로 안정성을 고려해서 3600MHz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커세어 벤젠스로 128GB를 쓰고 있고요. 또 이 도미네이터도 32GB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세어 메모리가요, 써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감성도 있고요. 가장 유독 눈에 띄는 거는 RGB겠죠. RGB가 상당히 이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인데요. 화이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갤럭시죠. 이 제품의 방향성은 잡아놨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픽 카드는 2070 슈퍼를 장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그리고 뭐 이왕이면 좀 더 멋진 녀석을 원해서 갤럭시 RTX 2070 슈퍼 호프로 세팅을 했습니다. 뭐 감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죠. 예.
2070 슈퍼인데 100만 원대입니다. 2070 슈퍼를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화이트가 목적이라면 60만 원대에도 화이트 제품들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문자의 취향을 최대한 적극 반영했고요. 또 제가 2070 슈퍼 호프를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저라면 화이트라고 해도 60만 원대 제품으로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100만 원대 호프 제품보다는 60만 원대에도 화이트 제품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케이스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의 680X입니다. 특징은 빅타워임에도 그냥 봐서는 뭐 엄청 커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약간 뭐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메인 공간이 있고 또 이 뒤편으로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말 넓은 공간에 또 파워를 설치하는 공간이 함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조립과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선 정리에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깔끔한 조립 마무리가 된다는 게 이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단에는 2열 순행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만약 3열 순행을 이렇게 설치할 경우라면 라지에이터를 이 전면으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뭐 못하면 하단에 설치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모양이 좀 그쵸. 이 여닫이 방식으로 이렇게 사이드가 개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 그리고 상단, 그리고 측면 이렇게 3면이 강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과 상단의 이 강화 유리 때문에 흡배기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구조상 강화 유리로 이렇게 앞부분이 뭔가 막혀 있는 것보다는 뚫려 있는 게 뭐 쿨링 부분의 효율은 더 좋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커세어 감성이 잔뜩 묻어 있는 케이스라는 점과 일단 이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파워인데요. 커세어 RM750X 화이트 모델입니다.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았고 750W 모델입니다. 풀 모듈러 방식을 채택했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케이스 구조상 파워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워는 굳이 화이트로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입니다. 물론 별도로 슬리빙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 화이트 케이블이요, 색상도 그렇고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시네벤치 R20를 돌려봤습니다. 오버클럭 하지 않고 노멀 상태에서 4818점이 나왔고요. 실내 온도는 24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는 코어 맥스 값 기준 72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D 마크의 경우는요, 타임 스파이는 1375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1172점, CPU 스코어는 11702점이 나왔습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는 22281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25938점, 피지ክ스 스코어는 24474점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4K 30프레임 100메가비트 영상 소스를 따로 뭐 프록시 작업 없이도 딜레이 없이 작업이 가능했고요. 이 렌더링의 경우는 하드웨어 렌더링으로 4분 30초대로 이 4K 영상을 H264 코덱으로 CBR100으로 렌더링했을 때 3분 32초의 렌더링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게임 성능 같은 경우는요, 이 레데리라고 하죠. 레데리2의 자체 벤치의 경우 이 QH 대상도에서 최소 36프레임, 최대 85프레임, 평균 6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QHD 국민 옵션으로 평균 190프레임대, 1% 로우 120프레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워전의 경우는요, QHD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0프레임대를 보여주었지만 이 콜옵 워전 모드는 100프레임 방어는 어려웠고요. 또 소규모 멀티라면은 이제 평균 110프레임대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감성비는 굉장히 높은데요, 가성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그래도 감성을 찾겠다고 하신다면 어쩌면 같은 화이트 구성이라고 해도 상당히 이 녀석이 고급 화이트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이 감성과 성능을 함께 찾는다면 괜찮은 구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제가 괜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뭐 우마왕 뭐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자, 1700K와 2070 슈퍼와의 조합만으로 놓고 본다면요, 성능적으로는 4K 영상과 편집,
그리고 뭐 게이밍을 다 커버하는 여유 있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울리는 모니터라고 한다면 뭐 FHD 기준으로 한다면 240Hz대의 고주사율 모니터, 그리고 QHD 기준으로 한다면 165Hz대의 모니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하면서 뭐 나름 유익한 정보도 전달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성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일반적으로는 이 구성을 저는 추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괜찮지만 워낙 고가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견적을 이런 식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따로 내봐도 32GB 메모리를 달고요, 1TB M.2를 사용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걸 거의 170만 원대에 그 큰 차이 없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이 시스템은 사실 감성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고급 감성 말이죠. 자, 다음에는 아주 좀 저렴한 가격대에 좀 감성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조립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싸죠. 근데 또 이뻐. 돈 있으면 사는 거죠 뭐. 돈이 좋아.